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서부터 비가 내려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새벽에 비가 다 그쳤고요. 지금은 이렇게 노란 꽃 나도냉이가 만발해 있는 강원도의 조금 높은 곳입니다. 이곳이 해발 1000m가 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도냉이는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도 있지만 강원도에 어디를 가든지 평창, 정선, 영월, 삼척, 태백, 봉화 쪽 이렇게 개천가나 높은 곳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번식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서 어떤 나물이 있는지, 어떤 식물들, 어떤 독초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좀 오늘은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싶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또 많은 식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송이풀이라는 식물입니다.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네, 분홍색 꽃과 흰색 꽃이 피는데 굉장히 이쁘죠. 이거는 이제 꽃이 이쁘다고 무작정 집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는 게 반기생식물입니다. 이런 곳에서 있는 다른 식물들과 다른 식물들의 이제 뿌리와 같이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셔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자연에서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가시가 뜨문뜨문 보여요. 얘는 여기 이제 가시오갈피들 어린 개체들도 보이고요. 바닥에는 자, 요것도 이제 어린 가시오갈피고요. 여기는 가시오갈피가 꽤 여러 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노루기 이제 지금 완전히 펼쳐졌는데, 요게 펼쳐지기 전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루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요것도 뭐 나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다지 매력이 없는 그런 나물이에요. 차라리 꽃이 야생화가 훨씬 이뻐요. 봄철에 올라오는 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구리대 묵은 줄기가 꽃갱이자루만 합니다. 꽃갱이자루. 엄청나게 그냥 굵은 구리대 묵은 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발 1000m가 넘는 곳인데 구리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산별곡님이 아마 상당히 좋아하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나물이 이 구리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동네 사람들,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분들은 이거 거의 안 드십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고요. 그래서 개당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동네 분들은. 이 동네 분들은 이제 개당기라 그래서 안 먹고 거의 뭐 당귀 같은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푸대접을 받는 거죠. 구리대입니다. 구리대. 요거 뭘까요? 줄기에 붉은 반점도 있고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생겼죠.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잎도 그냥 똑바로 세 장이 갈라진 게 아니고 여기 옆에가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졌죠. 참나물 하실 때는 옆에 항상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 뭐 꽁의 바람꽃이라든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복수초 잎도 보이고요. 원래는 정상적인 잎들은 이런 모습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살짝 뭐 무늬가 들어가거나 뭐 이상한 색이 들어가면 겁을 내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잘 구분하시고, 이제 포인트를 잘 아시면 뭐 털이 있든지 뭐 무늬가 있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나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참나물입니다. 잎이 많이 갈라졌죠. 요것도 참나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나물로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참나물이 다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졌네요. 요런 것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참나물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요거 복수초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갈라져 갖고 비슷하게 갈라지고 또 완전히 뭐 거의 복수초처럼 초보자가 보면 색깔만 약간 틀리지. 이래서 이제 나물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요게 이제 정상적인 참나물의 모습인데 옆에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진 거 있잖아요. 요게 가는잎 참나물인가 뭐 요런 노루 참나물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큰 참나물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나물 종류가 다 나물로 활용하는데 구분을 잘해야 된다. 초보자들은 끝없이 반복하셔서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또 의심나면 또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 처음부터 뭐 그냥 바로 숙달되는 그런 나물이라고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하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나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쑥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요것은 꼬랑지가 제비꼬랑지처럼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쑥으로 부르는데, 저수지 뚝방 같은데 뭐 개천가에 햇볕 잘 드는 그런 경사면 같은데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에도 많이 있고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꼬랑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은 이제 제비쑥이다. 줄기는 이게 자주색 톤에 길쭉하게 올라옵니다. 한 뼘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크거든요.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비쑥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가에 이제 의아리 속의 식물들 보면 다 이렇게 덩굴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덩굴로 올라가 갖고 꺾으면, 묵은 거는 꺾으면 잘 꺾여져요. 이건 뭐 사이 질방 할만합니다. 어지간한 뭐 지문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뚝뚝 꺾어지는데, 요 계속 덩굴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요 선단부, 지금 요 꽃망울이 달렸는데 요 선단부만 조금씩 연한 것만 채취해서 데치고 우려내서 나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독식물입니다. 유독식물. 이거 좋다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데쳐 갖고 바로 드시면 뭐 배탈 날 수도 있고 구토, 뭐 오심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약으로 쓴다고 뿌리까지 캐 갖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효능의 약은 약국에 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심하면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또 치료를 하셔야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유독식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약을 사용하겠다고 막 채취하고 그러면은 자원이 고갈될 것입니다. 요거는 사이질방이 아니고요, 할미밀망이라는 식물인데 잎이 좀 넓습니다. 사이질방보다 잎이 좀 넓고 꽃도 좀 커요. 이렇게 이제 고산 지역에 오면 볼 수가 있는데, 꽃이 있으면 제가 꽃을 설명해 드릴 건데, 꽃이 사이질방보다도 훨씬 커서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요 이제 올라오는 요 선단부만 잘라서 나무를 하시되 충분히 우려내시고, 또 의심스러우면 묵나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덩굴 식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 식물은 오미자 덩굴입니다. 오미자 덩굴. 요 오미자 덩굴도 요 어릴 때 요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셔도 좋고, 요 어린 순을 채취해서 차로 덮어 놓으시면 그냥 말렸다가 끓는 물 부어 갖고 드셔도 되는데, 좀 제대로 덮어 갖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오미자 맛하고 거의 흡사한 맛이 납니다. 효능도 똑같겠죠. 자, 오미자 덩굴이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고, 저기 건너편에 꽃 보이시죠? 약간 탈색됐는데 딱송나무가 꽃이 폈다가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룩나무가 이렇게 숲
언저리에 가장자리에 오시면 기록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군락지죠. 자, 담배풀은 이건 좀 큰데 요 모습이 딱 옛날 어르신들 곤방대 있잖아요. 곤방대를 닮았어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담배풀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담배풀이 아니고 같은 집안이에요. 여우오줌이라는, 뿌리를 캐보면 여우오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우오줌. 완전히 곤방대죠. 이렇게 보시면 이 씨앗이 다 떨어지면 완전히 군락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생채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삶아서 바로 드셔도 안 되고 이렇게 묵나물을 하셔야 아주, 묵나물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죠. 양도 많아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담배풀 종류, 특히 여우오줌. 이쪽 태백 정선 지역에 오시면 이 여우오줌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선호하는 게 아니고 집이 좁아서 뭐 묵나물 만들어 놔봐야 들어갈 데도 없어서 패스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산지대에 오면 꼭 요거 있습니다. 이쪽 태백지방, 영월, 정선, 평창 높은 데는 다 있어요. 지리강알입니다. 여기 딱 갈라지는데 자주색 반점 보이죠? 요 잎이 자루가 이렇게 정확하게 3장씩 갈라졌어요. 요거 잎자루 있는 거 보이죠? 날개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줄기는 원형이고 뒤돌아보면 더 확실하게 갈라지는 마디마디마다 정확하게 선명하게 붙어 있는 것이 계단귀라고 부르는 지리강알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맑은 대수, 이렇게 이제 건조한 곳에 가끔가다 보이는 맑은 대수, 쑥입니다. 쑥. 비비추 보이고요. 자, 또 하나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진짜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이네요. 외우산풀. 당귀하고 아까 제가 당귀하고 흡사하죠. 근데 밑에를 보시면 얘는 골이 갈라졌습니다. 줄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이 외우산풀, 누리대라고 부르는 이 외우산풀은 지상부만 먹어야지 뿌리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만 먹어야 되고요. 지상부도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현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막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는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누리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빈대 냄새, 비릿한 그 빈대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의 신선초, 동남아시아의 고수, 대한민국의 누리대, 아주 세계가 아주 요상한 맛을 내는, 그렇지만 찾는 매니아들은 아주 고종적으로 있는 고급 나물에 속합니다. 누리대로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병풍쌈이 있는 골짜기를 싹 한 바퀴 딱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싹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우산나물이 양지 쪽에서 보이는 나물들만 잔뜩 있습니다. 자, 이 우산나물은 끝에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V자로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털이 좀 많이 보이고요. 식물 전체가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는 털이 많이 보인다는 거, 그거 이제 유념하시면 삿갓나물하고 혼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잎으로 갈라져서 올라오는 거, 이런 이제 석회암 지대에 오시면 많이 보여요. 이제 새잎승마라는 약입니다. 뿌리는 약으로 쓰는데 미나리아지가라서 나물로는 하지 않습니다. 구분 잘 하시고요. 여기 이제 솜털 뽀송뽀송한 거미줄 같은 이제 솜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이렇게 뒤에가 더 많아요. 떡지같이 생겼는데 이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사창분치라고 부르는 취나물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뭐 별 맛은 없을 것 같아 안 먹어봤는데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먹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요거 경기도 양평 지역에는 풀솜대를 가지고 이밥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1월 비비추를 가지고 이밥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 가무른 데다가 능선에 있어서 좀 작은데 저쪽 아까 쪽 저쪽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묵나물도 되고 장아찌도 되고 말려서 뭐 묵나물 하셔도 되고 장아찌도 되고 굉장히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요거 진범 같이 생겼잖아요. 자, 진범처럼 잎에 흰 반점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 아유 힘들어도 요걸로 제대로 보여드리죠. 자, 요거 보시면 잎이 좀 많이 갈라졌죠. 요건 노랑투구꽃이라는 진범하고 똑같은 독초입니다. 굉장히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잎에 진범처럼 잎에 이렇게 흰 반점이 많다. 뭐 진범은 원형이지만 요거는 이제 좀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그거 차이지만 굉장히 유독식물이라는 것 아시고 독초라는 것 아시고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는 보면 사창분치, 노루기, 금강애기나리, 뭐 1월 비비추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여기 이제 향기 좋은 분꽃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이제 막 지고 있습니다. 이 진달래꽃 이거 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요. 진달래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이런 곳에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분치들, 독초들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요.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습니다. 둥글레들이 그냥 엄청나게 굉장히 많죠. 너무 작아서 이런 건 뭐 나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괜히 옆으로 돌았네. 자, 그래도 올라갑니다. 영상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색소폰을 닮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핀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색소폰을 닮은 꽃이 굉장히 이뻐서 사진 찍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등칡입니다. 칡동굴처럼 막 이렇게 감고 올라갔잖아요. 발암물질이 함유된 유독식물입니다. 예전에는 약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유독식물이니까 절대로 뭐 약으로 쓰려는 생각, 예전 자료를 찾아보고 특히나 뭐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저기서 퍼다가 짜집기 한 것들, 원문들은 이제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제 다 했겠죠. 근데 짜집기 한 것들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이게 약이라고 잘못 드시면 발암물질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잘 검색을 하시더라도 잘 하셔야 되고요. 씨앗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발화가 잘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발화가 잘 되더라고요. 씨앗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또 이렇게 들매곡간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이에요. 요게 더 하트 모양이네. 이제 높은 산 산행하다 보면 요런 아주 이파리가 많이 갈라진 거 보일 거예요. 요거 이파리 하나 뜯어 갖고 냄새를 맡아 보면 한약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고본 나물로 활용, 뭐 사냥과니까 나물로 드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그 약으로 쓰는
그런 고본이라고 부르는 약재입니다. 이쪽 고산지대에도 보면 지금은 국립공원이 되어버린 그 태백산 능선의 어느 그 산 능선 마루에 가면요, 이 아주 미역치가 한 포기가 막 엄청난 무더기로 막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높은 지역의 미역치는 굉장히 이렇게 탐스러워 보여요. 윤기가 굉장히 많고요. 낮은 곳의 미역치는 이게 좀 약간 털이, 이것도 털이 있는데 그렇게 뭐 뺀질거림이 더 심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지대 거하고 높은 데 미역치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미역치는 더 작고 털도 많고요. 쓴맛도 강하지만 굉장히 고급 나물에 속하고 기능성 나물입니다. 많으면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잎자루에 날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이쪽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역치인지를 모르고 개미치, 넓게 미역 이파리처럼 넓게 생겼으니까 그걸 미역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명을 항상 써야 되고, 지역마다 이제 방언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더라,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역치입니다. 단풍치가 이제 개발딱지가 아니고 단풍치죠. 굉장히 나무락이 연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단풍잎을 닮아서 단풍치라고 하고요. 드문드문 많이 보입니다. 개당기, 지리강을 아주 아주 빨갛죠. 나 유독식물이야, 나 독초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요 부분에 아주 진하죠. 이런 거는 또 바디나물도 이렇게 연맥을 따라서, 얘는 또 연맥을 따라서 또 반점이 또 생겼어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꼭지점마다 다 붉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줄기는 원형이고, 자, 요게 이제 계단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자, 작은 것도 요렇게 반점 있죠? 돌려보면 자, 반점 있는 거 보이실 것입니다. 또 이제 수푼처럼 생긴 거, 뾰족한 거, 비비추도 아닌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삼척 지방을 다니시다 보면 봉화까지도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개시호입니다. 시호가 아니고 개자가 들어간 시호인데, 이럴 때 연할 때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석회암 지대의 능선 부분에는 계단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서로 소통하고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최대한 소통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의 태백시의 고산지대에서 이것저것 나물들 간섭도 해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병풍쌈도 몇 장 뜯어서 이제 나물 가방에 조금 채웠고요. 대부분 딱총나무, 숲속에 잡초라는 딱총나무를 많이 채웠습니다. 양이 많거든요. 병풍쌈이라든가 이런 나물들 몇 가지 알아보느라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저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상, 이제 마루예요, 마루. 앞으로도 들매곡간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눔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것은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